얼마 전에 홍카콜라 홍준표 대표 유튜브에서 홍준표와 유시민의 이 정책 관련 썰전이 펼쳐졌어요. 그 중에서 2편에서 민생 경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하네요.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성장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지는 실제로 시장통에 나가서 이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얼마 전에 아니나 다를까 제 영상의 댓글에서도 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말하지 말고 경제가 꼬꾸라지고 나서야 위기가 온다고 말할 것이냐, 나가서 직접 경험하고 봐라라고 하시며 일침을 놓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썰전에서 유시민 대표는 이런 말을 하네요. 문정부의 소득주 정책은 일단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일단 믿어보고 지켜봅시다. 과연 유시민 대표의 말처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경제는 회복을 하고 이 자영업자와 하위계층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오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부디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 많은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 주요국가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너무 답답하죠. 저 또한 그저 답답한 마음에 오늘은 현 정권의 민생 경제에 대하여 좀 짚거려 볼 것인데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 관점은 오로지 정책 측면도 아닌 경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다소 내 생각과 다르다면 이 영양가 있는 비판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욕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진짜 조금이나마 공감하신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각국의 실업률을 우선 보게 되면 유독 한국만 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유럽도 미국도 다 하나같이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한국만 이런 추세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세계 경제가 나름 호전되고 주요국의 일자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출 경제인 한국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각에서는 이 원인을 인구나 산업 변화나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이나 선진국의 인구나 이 산업 분야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면 조건이지 우리나라만 유독 인구나 산업 변화가 뚜렷하게 악화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간대한 사람들은 많은 인구나 이 4차 산업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 이 많은 핑계 요인을 찾아서 이 잘못된 정책을 두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추세는 세계 유일의 우리나라만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고 결국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성장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상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은 채 임금을 올리게 되면 소득 증가는 생산의 증가를 유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게 되고 이 사업주는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그 사업주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소득 감소는 자연스레 서비스 산업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단순한 원리로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소득이 성장을 이끌려면 그 첫 번째로는 임금 상승이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여야 하고 둘째로는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이 외국 수입품 소비가 아닌 국산품에 대한 소비여야 하고 세 번째로는 소비 금액 증가가 물가가 상승해서라기보다는 그 소비 수량이 실질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임금을 올릴 때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늘 수 있는 것은 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무작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하거나 이 서민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이런 조삼모사식의 정책은 사실상 다같이 죽자식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층에 봉급을 더 준다고 한들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이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또 지속적인 소비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든 가게든 첫 번째로는 이 투자가 필요한 셈인데, 이런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기업과 기업체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하위계층의 국민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지정책과 무상임금과 인건비의 상승은 결국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는 순이익을 줄이고 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을 줄이므로 이 생산에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이 경제의 기본적인 순방향을 아예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유급 휴일을 늘리는 정책은 이 소득 증가 소비로 이어졌을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빠른 임금 상승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사업소득이 빠른 속도로 줄면서 이 한계에 봉착한 사업자들은 이 고용 인력을 줄였고, 그 결과 실업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이런 내용들은 경제 지표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업을 하는 지인의 이야기나 뉴스를 보게 되라도 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심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은 이 폐업이 늘면서 공실 사업장이 늘고 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업체들은 이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물가만 상승을 자극하고 결국에 또 소비자한테 이 물가가 전이되어 이 소비 위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되는 이 소득 주도 정책으로 사업 소득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고용 악화와 일자리 감소, 이 세금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 최저임금 고용이 많은 서비스 업종의 물가 상승을 이 빠르게 자극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품목의 소비자 물가는 이 유가를 포함하여 그닥 높은 상태는 현재 아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료, 음식, 식재료, 미용 등 개인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가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인데, 결국 이 최저임금발 물가 상승은 월급쟁이들의 생활고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고, 임금이 올라도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몇 푼 받는 게 좋다고 이런 물가 상승이 본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임금 올리는 것만 좋아하는 격이 된 것이죠. 특히나 노후의 연금이나 개인저축으로 생활해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생활 물가의 빠른 상승은 치명적인 빈곤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돈이 움직임으로써 활력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조차 모르고 한 나라의 내수 경제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이 부동산과 건설 시장을 억제하고 억누르는데 과연 돈이 제대로 회전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한국의 M1 통화량 증가율을 보더라도 이 통화량 증가율이 결국 높게 나타나 돈이 시장을 빠르게 돌 때 이 경제는 성장을 나타냈고, 이 돈의 증가가 줄어 돈이 회전이 줄어들 때에는 경제가 어김없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97년도와 98년도의 외환위기와 07년도, 08년도의 금융위기는 이 시중의 돈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 극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반면, 2005년에서 2007년 그리고 현재 27년에서 19년은 세계 경기가 나름 잘 나가고 있는 회복 국면인데도 한국만 나올리 돈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이런 내수의 돈이 안 도니 너도 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태가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05년, 07년, 그리고 17년, 19년 노무현이나 현재 문재인이나 부동산 정책을 억제하고 잠그고 대출을 억제고 금융 규제를 결국 억제하는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부터 죽이는 정책이 되는 것은 이 김수현 수석은 그때도 틀려왔지만 지금도 틀려왔다는 것을 이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의문이스럽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김수현 수석은 사실 05년도, 07년도 이 부동산 폭등의 실주범인 셈인데, 그런 무능한 인간을 책임 한번 묻지 않고 다시 또 경제 요직에 앉히는 것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은 똑똑한 초딩도 알만한 사실이고,
당연히 돈이 돌지 않으니 사업자는 소득이 줄고 정부는 세금이 줄고 고용은 어렵고 이러니 당연히 공무원들은 인기가 좋고 너도 나도 이 청년들은 대기업만 가기 위해 이 발악을 하는 거죠. 집값이 비싸니 안정화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는 인위적으로 억제가 안 되는 법이고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는 더 심해진다는 것이며 오로지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을 공급하는 행위를 줄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 발언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거시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며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수출도 6천억 달러로 이 사상 최대라면서 이 자랑을 빠뜨리지 않고 있죠. 올해만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액만 입에 올리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지표인 이 성장률과 이 설비 투자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설비 투자 지표 지수인 마이너스 10.8%는 솔직히 엄청나게 부끄러운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크게 성공했다며 이 말도 안 되는 현 상황과 이 반대의 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진정으로 지금 인지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소득이 소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념과 이 공정하게 분배하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믿음으로 이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아예 거부하고 있으며 현실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이 프레임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죠. 얼마 전에 댓글로 한 분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짓거리지 말고 나가서 경험을 해라고 하셨듯이 저 또한 이런 흐름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시장통에 나가서 아줌마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이 경제지표란 것이 수많은 기업의 매출 감소와 파산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고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과 수많은 근로자와 이 자영업자의 실직과 급생활고가 반영된 숫자라는 것이고 이런 경제와 경기의 문제는 단순히 정권이 이 선거철 캠페인과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그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경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돼야 한다는 것이 제 오늘 영상의 결론이고요. 끝으로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